안녕하세요. 이 최근 양자 컴퓨팅 분야의 랠리 아주 뜨거운데 이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죠. 이 열기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정책, 또 기업 활동, 그리고 자금 흐름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요. 그 동인이 뭔지, 또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그걸 명확히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근 랠리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정책적인 움직임?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양자 내성암호, PQC 표준화, 이게 속도가 확 붙었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그냥 기술 표준이 정해졌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게 실제 정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 이게 마련됐다는 점이 중요해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라고 하죠. 여기서 지난 8월에 PQC 표준 알고리즘 3가지, FIPS 203, 204, 205 이걸 확정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암호 시스템 도입할 명분이 딱 생긴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권고가 아니라 실제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확 커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 지침 M-23-0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모든 부처는 이미 암호 자산을 다 파악하고 PQC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년이죠. 2025년까지 CSI랑 NSA가 PQC 적용이 가능한 상용 제품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만약에 이 목록이 정부 조달 요건에 반영된다. 그러면 이건 규제가 직접 수요를 창출하는 거니까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뭐랄까 랠리의 하반 경제성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정부 지출을 위한 관료적 배관이 놓인다고 할까요? 정책도 그런데 기업들 움직임도 아도날발했어요. 자료 보니까 아이언큐가 13억 달러 M&A 했다. 이런 소식들 눈에 띄던데 이게 그냥 몸집 불리기 그 이상으로 봐야 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같은 곳 인수하면서 기술 포트폴리오도 강화하고 또 정부 시장 접근성도 같이 높였고요. 그리고 2분기 매출도 보니까 2,070만 달러. 이것도 시장 예상을 꽤 넘었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리지데티라는 회사는 미 공군 연구소 AFRL이랑 580만 달러 규모 양자 네트워킹 계약을 했고요. D-Wave는 예약, 그러니까 부킹이 전년 대비 92%나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구체적인 숫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도 좀 보면 구글 윌로우 오류 보정 연구 결과가 인상 깊었어요. 아시다시피 오류 줄이는 게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정말 큰 숙제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진전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자 비트, 그러니까 큐비트를 더 많이 쓸수록, 즉 코드 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데이터 보호 수준 같은 거거든요. 이게 커질수록 오류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걸 실험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용화는 정확히 언젠데? 이런 거죠. 구글은 한 5년 안에 일부 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엔비디아 CEO는 15년에서 30년까지도 보거든요. 아, 네. 이렇게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는 거. 이게 현재 시장 변동성이 왜 이렇게 높은지 설명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금 흐름 쪽도 좀 보면 관련 ETF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딥파인스사 큐비럼 ETF 운용 자산이 20억 달러 넘었다. 이건 확실히 투자자들 관심이 뜨겁다는 증거겠죠. 맞습니다. 그건 명백한 신호죠. 테마에 대한 자금 유입이 빨라지고 있다는. 다만 이제 이런 테마형 ETF, 특히 국내 일부 상품들은요. 소수 종목의 자산이 너무 몰려있거나 과거의 실제 가치랑 시장 가격 차이, 즉 괴리율이라고 하죠. 이게 크게 벌어졌던 사례들도 있어서 좀 유의해야 합니다. 아, 위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만약에 둔화되면 가격이 빠르게 되돌려질 위험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 가치보다 너무 과도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앞으로를 좀 그려본다면요. 어떤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 불시나리오인데요. 큐비큐 관련해서 정부 조달이 진짜 시작되고 아이온큐나 D-Wave 같은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 개선, 대형 수주 이런 거 발표하고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 소식이 계속 나오면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네. 둘째는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긍정적인 뉴스, 실적 호조나 계약 같은 거요.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 예를 들어 큐비티가 5억 달러 유상증자 발표한 것처럼 자금 조달 이슈 같은 거, 이런 게 번갈아 나오면서 뉴스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리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그냥 계속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셋째는 좀 비관적인 베어 시나리오인데요. 기술 발전 속도가 시장 기대에 영 못 미치거나 ETF 자금 유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상용화까지 15년, 30년 걸릴 거다. 이런 비관론이 다시 힘을 얻으면 최근 상승분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흐름이 계속될지 아닐지 판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면밀히 봐야 할 구체적인 체크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한 4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CISA랑 NSA가 PQC 적용 가능한 제품 리스트 언제 발표하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 정부 조달 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될 것 같아요. 둘째는 아이온큐, D-Wave 같은 기업들의 분기별 예약이나 수주잔고 증가율, 그리고 리게티 네트워킹 계약 중간 결과 발표 내용들, 이게 숫자로 나와야 하니까요. 네, 실적이 중요하죠. 셋째, 구글이나 IBM 같은 주요 기업들이 오류 보정 기술 관련해서 후속 연구를 어떻게 발표하는지. 넷째는 글로벌 양자 ETF, 아까 말한 QTUM 같은 곳으로 자금이 계속 순유입되는지, 그리고 국내 관련 ETF 가격 안정성, 그러니까 괴리율 관리가 잘 되는지. 그리고 하나 더. 소형주들이 대규모 자금 조달, 그러니까 주식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이벤트, 이런 걸 얼마나 자주 하는지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양자 컴퓨팅 랠리가 계속될지 여부는 결국 첫째, PQC 정책이 실제 돈, 즉 정부 발주로 연결되느냐. 둘째, 기업들이 숫자, 그러니까 매출이나 수주로 성장을 증명해내느냐. 셋째, 시장의 관심, 즉 자금 유입이 계속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은 초기 상용화 단계라서 뉴스 하나하나에 시장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현재 주가 움직임이나 투자 열기 이런 걸 넘어서요.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고전 컴퓨터를 압도하는 양자 이점, 퀀텀 애드밴티지라고 하죠. 이걸 보여주는 시점, 그러니까 기술 구현의 실제 속도, 이게 현재 시장의 기대감, 하이프라고 할까요? 이것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고 있을까? 이 속도랑 기대감 사이에 간극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어쩌면 이 분야의 진짜 다음 단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겁니다.